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20년간 사랑한 남편이 여러분이 수술대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을 그 순간에 다른 여자와 침대에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100% 실화입니다. 한 여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한 남자를 위해 자신의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그 남자를 뒷바라지했어요. 대기업까지 보내주고 결혼까지 했죠. 그런데 여보, 나 지금 수술실 들어가 무서워. 미영아, 미안해. 오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중요한 약속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람 피우는 여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이런 일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미영이의 20년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98년 대전의 한 고등학교. 미영이는 전교 10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 미영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학생이 있었어요. 바로 현우였죠. 현우는 근처 남고에 다녔는데 솔직히 공부는 그다지 잘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성격만큼은 정말 좋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차겠습니다. 미영이는 현우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저 사람만큼은 내가 꼭 도와줘야겠다. 3학년이 되자 미영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현우야, 나랑 같이 공부할래? 너 대학 가고 싶지 않아? 미영아, 우리 집 형편에 무슨 대학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봐 줄게. 너만 열심히 하면 돼. 그때부터 미영이의 헌신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방과 후 도서관에서, 주말에는 미영이 집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해. 현우야, 집중해. 미영아,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그냥 너 성공하는 거 보고 싶어서. 미영이의 가르침 덕분에 현우의 성적은 급상승했습니다. 전교 50등에서 20등으로 다시 10등으로. 고3 가을 대학 원서 접수 시기가 왔습니다. 현우야, 너는 공대 지원해. 요즘 공대가 취업 잘 된대. 그럼 미영이, 너는? 나는 좀 더 생각해 볼게. 사실 미영이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성적도 충분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영이네 집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위로 오빠도 대학생이었는데 둘 다 대학 갈 여력은 없었죠. 엄마, 나 대학 안 갈 거야. 미영아, 왜? 너 성적 되는데. 그냥. 나는 취직할게. 미영이의 어머니는 반대했지만 미영이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현우가 대학 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대학 합격 발표를 확인하던 날. 미영아, 됐어. 정말 됐어. 축하해, 현우야. 정말 잘 됐다. 미영아,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그 순간 미영이는 행복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꿈을 찾아 한 발짝 다가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았거든요. 현우가 대학에 입학하자 미영이는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현우의 학비와 생활비에 보탰어요. 현우야, 이번 달 생활비야. 미영아, 미안해. 내가 언제 다 갚을지. 바보 갚을 생각하지 마.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현우가 대학에서 교양과제를 가져오면 미영이가 밤늦게까지 도와줬어요. 전공 과목 하느라 미처 교양 과목은 신경을 쓸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미영아, 이 리포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가져와봐. 내가 같이 해줄게. 미영이는 글쓰기를 잘했기 때문에 현우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자신의 휴식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우만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어요. 미영아, 너 현우랑 사귀는 거야? 응? 아니야. 그냥 친구지. 친구한테 그렇게까지 해줘. 하지만 미영이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드디어 현우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도 미영이가 도왔습니다. 자기소개서, 면접 연습, 정장까지 사주면서. 현우야, 면접 때 이렇게 말해. 저는 책임감이 강하고
미영아, 너 정말 대단해. 나보다 취업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는 주변의 신입들을 많이 보니 너보다는 내가 더 잘 알지. 드디어 결과 발표 날. 미영아, 됐어. 대기업에 합격했어. 전화로 소식을 들은 미영이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미영아, 나 너 좋아해. 결혼하자. 미영이가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럼 미영아, 앞으로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지금까지 너무 고생만 시켰어. 신혼 초기는 정말 달콤했어요. 현우는 대기업 사원이었고 미영이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미영아, 조급해하지 마. 때가 되면 생길 거야.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둘 다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왜 안 생기는 걸까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미영이는 조금 서운했지만 현우와 단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7년 차. 현우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낚시였어요. 미영아, 회사 선배가 낚시 한번 해보라고 하네.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좋네. 여보, 취미생활도 있어야지.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미영이도 응원했죠. 여보, 낚시 잘 다녀와. 물고기 많이 잡아와. 그런데 점점 빈도가 늘어갔습니다. 주말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하는 현우. 여보, 오늘도 가는 거야? 미영아, 낚시는 새벽에 가야 해. 그때가 제일 잘 잡혀. 그렇게 1년, 2년. 미영이는 점점 혼자 보내는 주말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가끔은 함께 어디 갈까? 영화라도 보러. 미영아, 평일에 너무 피곤해서. 주말만큼은 내 맘대로 좀 보내자. 결혼 10년 차. 미영이에게 갑상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여보, 나 수술해야 한대. 뭐? 심각한 거야? 아니야, 갑상선인데. 그래도 무서워. 수술날 병원에 와야 해? 언제? 다음 주 목요일. 목요일? 미영아, 그날 낚시 대회가 있어서.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미 등록비도 냈고. 다음에 꼭 보상해 줄게. 수술 당일 미영이는 친한 동생과 병원에 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옆 침대 환자의 남편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에야 현우가 왔어요. 미영아, 미안해. 수술 잘 됐어? 응. 낚시 대회에서 1등 했어. 상금도 받았고. 미영이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미영이는 크고 작은 수술을 몇 번 더 받았어요. 하지만 현우가 병원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진짜 큰 수술이래. 전신 마취하고. 미영아,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힘들어서. 너도 이해해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미영이는 소외감을 느꼈어요. 우리 남편은 내가 배 아프다고만 해도 병원까지 따라와. 우리 남편은 수술한다니까 3일 동안 회사도 안 갔어. 미영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혼 10년 동안 단 둘이 여행 한 번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라도 한번 가볼까? 여행? 돈 아깝지 않아? 집에서 쉬는 게 최고야. 낚시 갈 때는 돈이 안 아까워? 그건 취미잖아. 남편의 취미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어요. 휴가를 내기도 하고 2박 3일 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낚시 동호회를 그만두라고 해도 그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말해 시도 안 들어갔어요. 2018년 어느 봄날 결혼 20년 차 미영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우의 고향 직장 선배 부인이었어요. 가끔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백화점 쇼핑도 하곤 했던 교양 있는 언니였어요. 미영씨, 잘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전화로는 좀 그렇고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미영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미영 씨,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무슨 일인가요? 현우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식당 사장이라고 했는데 회식 끝나고 혼자 남아서 다정하게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미영이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미영 씨, 저도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주말마다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주말마다요? 네, 낚시 간다고 하셨다면서요. 식당 근처에 사는 사람들 자주 목격되나 봐요. 미영이는 현우의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늦은 시간 식당 가게 안에서 현우가 40대 초반의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무슨 얘기를 하는지 히히덕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결과 현우는 매일 저녁 시간마다 그 식당에 갔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그 여자 식당 문 닫고 데이트를 했고요. 미영이는 증거를 수집해야 해서 사진을 멀리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어요. 커피숍 사진, 식당 사진, 호텔 출입 사진까지. 20년을 믿고 살아온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필름처럼 떠올라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더 힘든 것은 미영의 존재가 현우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하찮은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20년의 희생과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는 예전의 내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현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미영이는 손끝이 떨려오는 걸 억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현우 앞에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미영아, 이건 아니야. 현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 나도 알아. 내가 나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고생한 것도 다 알아. 근데 내 마음이 이제는 달라졌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 어쩔 수가 없어. 미영의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습니다. 20년을 믿고 살아온 내 인생을 네가 한순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버려. 그동안 내가 흘린 눈물, 내가 견딘 아픔은 대체 뭐였는데. 현우는 술 냄새를 풍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영아, 제발 진정해. 더 늦기 전에 그 여자랑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게 내 진심이야. 그 순간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와 배신, 억울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며 목이 메었습니다. 너 정말 사람이니? 네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맹세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찮은 존재였어. 내가 수술대에 오를 때 두려움에 떨던 그 순간에도 넌 다른 여자 품에 있었다고. 네가 내 남편이 맞아?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영은 치를 떨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원한다면 보내줄게. 하지만 똑똑히 알아도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내가 버린 20년, 내가 잃은 청춘, 내가 흘린 눈물값 절대 공짜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방 안에는 무겁고 날 선 공기가 감돌았고 현우조차도 더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이렇게 헤어지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미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억울해. 웬일이냐?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네. 어머니. 현우가 바람이 났어요. 그 여자랑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네요. 아니, 이놈이 미쳤나. 내가 전화 아마 끊어라. 어머니는 항상 미영이 편이었어요.
휴가 때마다 여행도 같이 다니고 철마다 해마다 생신이며 명절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챙겨드렸습니다. 동네에서도 효부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였어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의 전화는 퉁명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미영아, 현우 말 들어봤는데 그동안 마음 붙일 것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하더라. 어쩌게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더라. 난 할 말이 없다. 둘이 해결해라. 미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전화해 줄게라며 단호하게 아들을 꾸짖어 주던 시어머니. 늘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오늘은 낯설고 차가운 칼날처럼 미영의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둘이 해결해라. 그 한마디가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며 가슴속을 후벼 팠습니다. 효부라 불리던 세월, 헌신으로 쌓아 올린 신뢰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덜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에게조차 등을 돌린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미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베개를 적셨고 가슴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불덩이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야. 다음날 현우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몇 벌의 옷과 서류 가방만 챙기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미영은 이제 이혼이라는 단어와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자리에서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혼인 기간 동안의 기록들을 내밀었습니다. 미영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집을 나간 지 몇 달 만에 현우는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코 돌아온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집을 비우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억지로 발걸음을 옮긴 듯 얄팍한 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같은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커녕 밥그릇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쉼터가 아닌 전쟁터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소송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누가 잘했니 못했니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며 변호사들 사이에서 문서가 오가고 재판정에선 끝없는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거가 날카롭게 부딪히는 동안 미영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정말 내가 원한 게 이건가? 밤마다 자책과 분노가 교차했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헛된 싸움으로 흩어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지쳐 보이는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미영아. 우리 합의하자. 그 목소리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지겨운 싸움을 끝내고 싶다는 피로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영은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끝내자. 서로 더 상처 주기 전에. 그렇게 우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재산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마치 20년의 결혼 생활이 단순한 계산식처럼 정리될 수 있다는 듯 숫자로 환산된 재산 분할이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선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마 그 여자 빨리 이혼하라고 재촉했겠지. 현우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는데. 허망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세월은 무너졌고 함께 꾸었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은 것은 싸늘한 서류 한 장과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20년이었습니다. 이혼 후 2년, 미영은 은행을 정리하고 언니가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 대신 시골의 고요한 별빛이 미영의 상처난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졌습니다. 작은 정원을 꾸미며 꽃과 나무를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 혼자 당당히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괜찮은 사람 있는데 그냥 밥이나 한 끼 하자. 언니, 나 이제 남자는 질려. 절대 안 만나. 아니, 그냥 근처에 왔다길래 차만 한 잔해.
부담은 없어. 억지로 끌려가듯 나갔던 그 자리에서 성우를 만났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젊은 시절 건축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미영의 눈에는 그저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시골티 나는 옷차림만 들어왔습니다. 내 스타일은 아니야. 미영은 속으로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성우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차갑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지묘하지, 귀찮아 죽겠네. 그러던 어느 날 성우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 서 있는 성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미영 씨, 그냥 커피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 미영은 차마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대접하며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성우는 그 후에도 잊을만 하면 찾아와 커피를 청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해서 소개해준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왜 그래? 뭔가 좀 수상하지 않아? 지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성우 씨 정말 순하고 착해. 좋은 사람이야. 너무 경계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열어봐. 알고 보니 성우는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상처한 남자였습니다. 이미 자녀들도 다 독립했고 혼자 사는 세월이 너무 외롭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집에 불만 꺼지면 세상이 다 텅 빈 것 같아서 같이 밥만 먹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미영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본 끝에 성우가 거짓없이 진심으로 다가온다는 걸 느낀 미영은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우는 현우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도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미영 씨, 밥 농사 끝나면 제주도 갑시다. 아니, 바쁘지 않으세요? 농번기만 아니면 시간 많아요. 1년에 2~3번은 여행 가야 인생이죠. 그의 말투는 언제나 유쾌했고 그 안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이 감기에 걸리기만 해도 병원까지 따라갔고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크게 걱정했습니다. 미영 씨, 아프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건강하게 오래 같이 가야죠. 정기 검진 날이면 일을 미뤄서라도 꼭 동행했습니다. 성우는 미영에게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미영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내 옆에서 나를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구나. 그렇게 미영은 두 번째 인생에서. 반면 현우는 결국 그 식당 사장과 재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그는 선택을 바꿀 생각이 없었고 마치 새로운 인생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그는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세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제야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영아, 나 많이 아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약하고 떨렸습니다. 미영아,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바보였어. 너한테 했던 짓 후회하고 있어. 미영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각자 잘 살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미영아, 너는 행복하게 살아? 미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 정말 행복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 행복을 물어볼 관계는 아니잖아. 그 말과 함께 미영은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 그녀의 마음속에서 현우라는 이름은 지워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가끔 선배 부인을 통해 현우의 근황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아프다느니, 병원에 입원했다느니, 힘들어한다느니. 하지만 미영의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은 이제 자신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행복을 빌어줄 마음까지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지나쳐버릴 뿐이었죠.
현재 미영은 성우와 함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1년에 두세 번씩은 여행을 떠나는데 국내 여행은 물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장난치는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풋풋하기까지 합니다. 성우와 함께하면서 미영은 생전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희생이나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동행이었습니다. 가끔씩 미영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니야,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내가 50세에 찾은 진짜 사랑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그저 주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받는 것도 나눔도 서로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끝없이 참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일 뿐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미영은 비록 20년 늦었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늦게 피어난 꽃이 더 진하고 아름답듯이 그녀의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활짝 피어났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테니까요. 비로소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